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8일 1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방송이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권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8살 홍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박가연입니다. 와. 오시는 길에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은 날씨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나서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선선해진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좋습니다. 아침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일교차가 엄청 크다고 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더니 날씨를 날씨 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중간에 점심 먹으러 나왔더니 햇빛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날씨가 엄청 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기 전에는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네. 전 맞아요. 수학여행 다녀올 땐 정말 더웠거든요.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더웠어요, 낮에. 돌아오니까 좀 시원해졌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계속 비 오던데. 아, 그래요? 올레길 걷는데 비가 와가지고 진짜 올레길 너무 기대했는데.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저는 강원도에 다녀왔어요. 아직 수학여행 안 가시... 네, 10월에 가요. 아, 늦게 가는 학교군요. 오히려 선선할 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덥더라고요. 네. 오늘은 일단 학생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수빈 엄마 허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가연 엄마 안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네, 저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저도 학생들은 대부분 다 찬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도요. 그러면 간단하게 각자의 의견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얘기해보시겠어요? 반대 네. 의견이요? 뭐 다이어트 젊을 때는 다 아마 저도 20대 때는 다이어트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소년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창 자랄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성숙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영양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잘 먹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이어트라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저는 신체적인 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먹으면서도 항상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는다면은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운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저의 미의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도 주변에 시선이 있고 또 제가 느끼는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한 그런 거식증 같은 그런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축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연 양은 어떻게 네, 저는 어차피 좀 잘할 때고 외모를 가꾸고 싶은 나이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좀 더 이뻐지고 싶은 거는 다 누구나 갖는 생각인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저는 아까 원혜 씨가 얘기했듯이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창 진짜 성장기에 그냥 안 먹고 그러면 키가 안 크고 그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중이 박가연 씨도 키가 좀 작아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먹고
그러니까 키에 굉장히 걱정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큰딸 고3 딸이 있는데 그래도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느냐고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뭐 빈혈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뭐 몸매는 옛날보다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저희 큰딸도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고 지금 그래도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쭉 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꾸면 되니까. 근데 키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딱 성장기에 키가 커야지. 나중에는 키는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딱 봤을 때 진짜 옷을 입던지 뭐 그렇게 했을 때도 맵시가 키가 커야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저도 편식을 좀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안 먹고 그래서 좀 키가 작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뭐 다이어트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쭉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요. 다이어트를 그냥 자기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보통 어른들은 막 심하게 다이어트를 할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막 며칠을 굶을 수 있는 친구는 몇 안 되거든요. 작심 3시간? 네, 정말 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의 수준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 또 이제 보면은 저희도 미의 기준이 말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유도 만약에 키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또 미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미의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청소년기에 하는 것도.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키는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근데 저는 되게 항상 늦게 잤지만 전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먹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양분이 영양분. 일단은 골고루 섭취가 돼야 맞아요. 뭐 어쨌든 키로 가든 뭐로 가든 건강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작심 3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정도면은 자꾸 그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너무 많이 먹는 거를 피하려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애들이 운동을 막 한다거나, 맞아요. 오히려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잡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걸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정도니까. 뭐 과식을 줄이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그렇죠. 과식을 줄이는 건 당연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찬성하는 거지만 뭐랄까요. 너무 뚱뚱한 친구들은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건강의 문제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그 다이어트의 문제는 너무 마른 걸 기준으로 그 목표를 잡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데 나 살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사실 그 TV나 이런 데 나오는 연예인들은 사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니까 충분히 그거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모두 다 연예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누구나 선망의 대상을 정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진짜 마른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요즘 지하철이나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우리나라 약간 그 평균 얼굴이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만 예뻐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저 둘이 사귀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전 진짜 자주 하는데. 그런가? 나는 멋진 남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남자들도 지하철 타면 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항상 지하철을 타잖아요. 뭐 하교할 때나 아니면 뭐 야자를 끝나거나 등교할 때나 이렇게 학생들과 되게 많이 마주치는데 여자 학생들은 진짜
진짜 이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애들도 있는데 비율로 따져봤을 때 여자 학생들은 진짜 많고 남자 학생들은 진짜 없는데 막 어쩌다 한두 명?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긴 한데 여자애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저도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출근길에 전철에서 안에서 여자는 되게 뚱뚱하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남자는 되게 잘생겼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되게 사랑스럽게 막 보고 무슨 매력이 있을까? 여자한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말 그런 보면 생각이 눈에 들기는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기만 하는 거니까.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저는 정말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예전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다이어트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일반인들도 좀 의식을 기준을 좀 정상적인 기준을 바꿔야겠지만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미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도 스스로 그걸 쫓아가지 않고 좀 기준을 낮출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미의 기준은 항상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의 미의 기준은 지금과 거의 정반대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의 기준. 왜냐면 이제 그 시대에는 미인인 게 다산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의 기준은 당연히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좀 극단적으로 마른 거를 선호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또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그쵸. 기준이랑.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나 문제가 되긴 하죠. 무리한 다이어트나 또뭐 그런 걸로 인한 왕따 문제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학생들의 다이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로지 굶으려고만 해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정말 하고 싶고 몸매 관리를 하고 싶다면 적당히 운동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사람들이 뚱뚱하면 좀 거리감 들게 보고 예쁘면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런 생각부터 좀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저는 좀 심각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 저도 매체에서 접하는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식증 걸린 학생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는 거 네. 보면 그 부모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근데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떤 계기가 거식증은 사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위험한 병이고 고치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구나 뭐 이런 안심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하여튼 다이어트를 그냥 청소년들이 막 굶고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먹되 저기 양을 뭐 이렇게 폭식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은 이제 뭐 운동을 겸해서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큰딸도 보면 조금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운동을 댄스로 맞아요. 네, 댄스 막 거울 좋네요. 보면서 댄스 우리 작은 좋습니다. 애랑 둘이 같이 댄스로 네.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겸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 게스트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봤고요. 그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라마 1988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1988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네, 화를 많이 내면서 봤죠. 그렇죠. 약간 의견이 많이 갈린 맞아요. 갈리면서 그러면 박보검 씨의 근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박보검 씨를 가장 좋아했는데
일단 박보검 씨는 김유정 씨와 함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찍기로 예정이 차기작으로 되어 있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네, 그건 좀 기대되네요. 정말 기대돼요. 갓을 쓰고 정말 좀 네. 그 좀 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기작으로 조금 더 큰 한방이 있었으면 그렇죠.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약간 잘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무조건 이건 이런 딱 기보다 그려지는 이미지가 딱 있는 그런 거라. 네, 그래서 약간 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극이라는 면에서는 네. 아주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 만화 만화예요? 웹 원작이 있더라고요. 아. 그 원작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몰라서. 안심을 좀 했어요. 그나마 요즘 근데 좀 많은 드라마가 웹툰을 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저 좀 이따 이제 설명할 유진열 씨의 운빨 로맨스 또한 유명한 웹툰이었고 네, 또 한때 화제가 됐던 치즈 인 더 트랩도 웹툰이었고 맞아요. 또 뭐 웹툰인 드라마가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근데 네. 근데 아무튼 아무래도 많이 있었죠. 네, 웹툰이나 이런 원작이 있는 것들은 정말 완성도가 높거나 스토리 개연성이 좋지 않으면 원작이랑 비교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쵸. 위험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위험성이 하긴 해. 큰데 약간 이제 주변 뭐 작가분들의 평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좀 창조성이 없지 않나요? 거의 네. 똑같은 내용을 그쵸. 갖다 베끼는 수준이잖아요. 화제성은 높지만 화제성이 높지만 다른 면들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리 씨에 대해서 한번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혜리 씨는 뭐지? 딴따라 거기 네.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혜리 씨가 요새 연기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1988 때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아이돌들이 보통 네. 1988의 여주인공들을 꿰차왔죠. 뭐 구하라 씨는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좀 네. 연기력에 대해서 보증받지 않은 배우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되게 그랜더 다 호평을 받았죠. 그 시리즈 응답하라 그쵸. 시리즈에서. 근데 그 다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캐릭터 응답하라의 캐릭터가 좀 그런 부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아이돌들의 이미지를 좀 최적화 살릴 수 있는 그쵸. 그런 그 감독 역할이어서 특성상 그 배우들의 특성을 위해서 또 여행까지 가는 그런 그런 감독이시다 보니까 그냥 딱 그 사람의 이미지대로 드라마를 쓰는 느낌이라서 연기라기보다는 좀 생활에 가까운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그 외의 연기가 좀 너무 겹쳐져서 보이고 또 너무 상대적으로 연기를 못한다라고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응답하라 시리즈도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한 그 SNS를 네. 통해서 봤는데 그 무슨 일본의 어떤 원작을 따라했다는 아. 의혹에 휩싸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좀 읽어봤는데 네.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농구나 뭐 야구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고 특히 그 1994 네. 의 내용에 진짜 거의 뭐 그 친오빠가 죽고 뭐 같이 살던 오빠랑 그렇게 되고 이런 내용이 완전 똑같고 뭐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네. 그런 비슷한 정서를 다루다 보니까 비슷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저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그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정도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네. 것 같은데. 딴따라는 다들 보시나요? 저는 보셨나요? 끝났죠? 아직 하고 있나요? 보지를 저는 못해가지고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냥 혜리 씨에 대해서 딱히 감정이 막 있어서 안 봤다라기보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어쨌든 혜리 씨가 응답하라에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얻었죠. 그쵸. 그 전에는 좀 아무래도 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저도 네. 별로 뭐 막 싫어하진 않았지만 호감이 있었다거나 찾아보는 연예인은 아니었는데 응답하라 이후에 되게 그런 뭐랄까 토속적이고 네. 동네 언니 같은 네, 이미지를 친근한 이미지. 네, 확실히 얻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좀 그 화제성을 살려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했었으면 지금까지도 쭉 좀 그 인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CF나 광고 100억을 벌었대요. 맞아요. 100억. 네, 그런 쪽으로만 가서 그 후에 화제성은 됐지만 그
그 후에 좀 이어가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쭉 보면 그 응답하라를 하는 시기에는 정말 뭐 네. 최고의 인기를 얻죠. 그 그쵸, 그쵸. 1997부터 보면은 이제 정은지 양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그 뒤에 다른 연기를 좀 잘 못 네. 이어나갔죠. 그러고 또 서인국 씨도 네. 물론 그 이후에 좀 그분은 더 좋은 작품을 많이 했지만 그쵸, 인기가 어쨌든 좀 떨어진 면이 있고 1994도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그 1988인 이제 정말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차기작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 그때에 비해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유진열 씨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유진열 씨를 엄청 좋아했었던 사람으로서 아직 저는 운빨로면서 1, 2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학원 시간 때문에 아직 운빨로면서를 보지 못했는데 저희 반에 네. 또 유진열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저한테 와서 엄청 난리가 났었죠. 너무 물론 요즘 조금 문제가 있었죠. 뭐 그 후배 버릇없는 후배 막 이런 것도 뜨고 SNS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드라마 아직 전 안 봐서 뭐 딱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아직 드라마 자체로서는 조금 네, 저도 약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류준열 씨에 대한 팬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는 클립들 올라온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황정음 씨는 너무 그년 예뻤다라는 드라마랑 너무 흡사한 역할이고 또 류준열 씨는 생각보다 연기가 류준열 씨도 약간 좀 1988의 이미지가 좀 강해서 눈에 좀 초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초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웹툰을 원래 잘 안 봤고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웹툰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약간 남자 역할이 막 약간 뭐랄까 되게 차갑고 막 네, 완전 네, 네. 계산적이고 완전 맞아요. 천재인데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천재여서 막 나는 무조건 좀 약간 천재여야 돼. 약간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데 자기 친구한테만 엄청 귀여운 약간 뭐 인간적인 면을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약간 이게 아직 초반이라서 황정음 씨와 아직 막 사랑을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신기해하는 이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클립만 좀 봐서 네. 했는데 그 약간 류준열 씨가 눈을 크게 뜨려고 해서 약간 초점이 안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눈에 힘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적인 이미지, 약간 차가운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한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그래요? 좀 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아직 클립 영상으로 못 보고 사진만 봤는데 너무 잘생기게 맞아요. 그럼 고경표 씨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고경표 씨는 최근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정말 최근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를 아직 차기작으로 정한 건 네. 아니지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저도 이 질투의 화신이 처음에 뭔가 했다가 출연진을 보니까 공효진 씨랑 조정석 씨? 조정석 씨 네, 이렇게 나오는 거던데 이게 뭐 KBS의 랑 좀 뭐 문제가 있어서 SBS로 아마 옮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확실한 거 아니라 약간 카더라로 기억해서 네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영표 씨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나온 상태가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 정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재용 씨. 자, 네, 웃음의 의미가 있죠. 그럼요. 자, 이제 영화를 하셨는데 위대한 네. 소원이라는. 그쵸. 영화 내용이 굉장히. 근데 이게 19금은 아니죠. 그냥 그쵸. 그죠, 네. 19금은 아니죠. 그런 네, 19금적인 내용을 다룬 거지. 그런 아니에요. 코믹이죠, 맞아요. 코믹. 그죠. 네.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있을 법한. 외국의 어떤 되게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네. 분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실제로 했었어요. 친구가 그때는 이제 친구가 장애인이었고
네. 이런 소문을 들어주는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는 건강히 살고 할것 있대요. 같아요. 진짜 네네네. 솔직히 사람의 그런 정말 그럼요. 죽음에 3대 욕구 가까울 중 때. 하나죠. 그쵸, 본능이니까. 그래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가 아니라 네네. 이런 그쵸.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어떤 대학에서 네. 교수가 토론 주제로 네. 무슨 남자는 10명의 여자를 뭐 만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뭐 2년이면은 실증이 나기 때문에 한 여자와 사는 거를 약간 감사해야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렇네요. 정말 좀 자극적이긴 한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는 진짜 처음에 듣고 정말 많이 욕했어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게 불쾌하다고 느꼈다는 그런 게 나오면 물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전혀 오히려- 불쾌한 내용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네, 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럼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인지.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자, 이동희 씨의 근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동희 네. 씨는 아직 차기작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못 접한 것 네, 같고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그쵸. SNS를 통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노래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저작권 관련된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 진짜 좀 공인으로서 네. 근데 이게 또 공인으로서 조금 경솔한 태도지 않았나. 그런 태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를 인스타에까지 올릴 정도면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그러니까 입장인 거니까. 좋은 노래여서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좀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네. 문제가 그런 노래를 만약에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안 좋게 보고 만약에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만약에 그런 불법 다운로드를 했었더라도 좀 숨겼거나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당당하게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 이동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정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재밌게 본 그런 영화들에 많이 출연을 하셨었어서 이미지가 좋았는데 약간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저희가 이건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1988 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라미란 씨가 그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데에 맞아요. 나오거든요. 저는 그 소녀시대와 제시카의 팬으로서 이제 티파니 양 때문에 원래 그걸 처음에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좀 이제 개인 활동으로 바빠서 그 편에 티파니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게 그 내용의 한 사람의 꿈을 계속 같이 해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효리 씨 꿈으로 맞아요. 가수에 도전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라미란 씨가. 맞아요. 라미란 씨 노래를 들어봤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랩도 잘하시고. 맞아요. 춤편을 봤는데 춤도 춤도 진짜 잘 잘 춰요. 그러니까 뭐 막 팝핀을 잘하고 네, 막 그런 건 아니라 정말 습득력,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습득력 정말 최고고 이제 JYP 씨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네. 라미란 씨 1등 했을걸요? 거기서 솔로 파트도 얻어내시고 지코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통점이네. 그냥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그쵸.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성격도 좋으실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다재다능하신. 그러게요. 제가 오늘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홍진경 씨 춤 진짜 못 추고.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 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몸매 너무 좋으신데 네. 그래도 뭐 남편분이랑 잘 살고 계시니까. 저는 아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이가 결혼한 있어요. 저도 줄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그 홍진영 씨가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유치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카나 같이 네.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엄마 바지가랑이 잡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놓쳐놓은 줄 알았는데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이미지가 강했죠. 약간 또 나름 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연예인 거기 분들의 나왔는데 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부럽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 여기까지. 네, 인물들은 네, 여기까지. 화제가 있었던 드라마 1988의 인물들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핫한 영화 11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11월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는 원래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이언맨이 좋아서 마블을 좋아하는 건데 일단 영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는 일단 다 알고 있는 영웅들이 주고 거의 한 명밖에 모르는 새로 나온 인물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는 마블 영화를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지금까지 마블 영화를 하나도 본 게 없거든요. 네, 본 게 없어요. 어떻게 어벤져스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저는 어벤져스도 안 봤어요. 너무하네요. 저는 앞으로 볼 예정인 건 있지만 네. 왜냐면 베네딕트가 나와서 아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려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마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언맨이나 네. 그런 누구지? 인물들은 어느 정도? 캡틴 아메리카 이런 네. 분들을 알긴 하는데 그 얼굴은 잘 모르고 네. 그냥 그 인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네. 그 무슨 누가 그 마블이 원래 그 웹툰 그 뭐지 그림 만화 원작이 원작이 있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스칼렛 요한슨이 하는 네. 그 역할이랑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원래 그런 뭔가 제자인가 뭐 그런 관계라고 하던데 잘 모르시나요? 네, 근데 그 감독이 시상식이었나 레드카펫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번 영화나 전체적인 그런 마블 영화를 원작이랑 너무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지 말고 원작을 안 본 사람들도 영화를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든 영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블 원작을 안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 취향에 맞아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캡틴 아메리카가 욕을 많이 먹었죠. 아 맞아요. 그 이번에 또 밝혀진 게 히드라의 이중 스파이라는 게 밝혀져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럼 이제 TV 막 영화 같은데 못 나오지 않아요? 그런가요? 오히려 그거를 주제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시 영어로 네. 만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었는데 11월을 보고 저는 진짜 전 정말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 토니 스타크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면 로다주를 지금 좋아하고 근데 있지만 로다주가 네. 엄청 사랑꾼이더라고요. 그럼요. 그 제가 정말 그 뭐로 봤지? 맞아요. 대표 잔망꾼 이거 봤는데 아. 그 아내한테 자고 일어나면 9시간 동안 못 받는다 그거 보고 진짜 완전 빠졌고 맞아요. 그리고 봤어요? 봤어요 SNS에. 그 막 그 어떤 약간 이제 무명인 배우들이나 신인 배우들은 그 대우를 잘 못 진짜 받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얘기할 때 로다주 이름 대라고 딱 맞아요. 그런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마블에서 유일하게 떵떵거리는 인물이 저그 영웅들 중에 네. 앤트맨? 완전 네, 조그만 앤트맨. 사람 네네. 나와가지고 네. 그 앤트맨을 저희가 학교에서 보여줬거든요. 동아리 시간에. 앤트맨 그래서- 영화를. 네, 그래서 그때 봤는데 갑자기 거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 아예 안 봐서 11월. 근데 저는 일단 제 주 관심사는 아이언맨이라서 앤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또 나와요? 11월에? 네, 스파이더맨도 나와요. 근데 근데 스파이더맨이 이번에 인물이 새로 교체가 됐어요. 새로운 나도 인물이 나는 11월에서 그렇게 시작이 인물 되거든요. 교체되면 이입이 안 돼요. 잘. 맞아요. 그래서 음. 그게 좀 논란이 많은 게 스파이더맨은 벌써 3번째 교체거든요. 그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한 번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원조 스파이더맨이 옛날 있고 스파이더맨이 있고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그 바뀌고 로봇 앤드류 가필드. 앤드류 가필드로 바뀌고 로봇. 이번에 또 바뀐 거예요. 인물이 아예. 아. 그래서 3번째 바뀌는데 이제 로다주도 그 그만이에요? 마블이랑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요? 한 편인가 남았나? 얼마 안 남아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제 입장으로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올 듯한 그런 영화에서 그 덕후 분들이 출연을 하시기에 그런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후계자에게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물려주는 것보단 그냥 그 시리즈는 그걸로 남는 게 그쵸 정말 그게 좋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마블이 아마 계속. 아무래도 아이언맨이 마블을 많이 살렸기 그쵸. 때문에 그 캐릭터를 아마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어떻게 잘 근데 그걸 잘 못하면 꾸미긴 진짜 욕 많이 하겠지만. 먹을 것 같은데. 그쵸. 그 팬들도 네. 훅 줄겠죠. 아무래도 네. 토니 스타크의 이미지가 딱 강하니까. 평화하고. 저도 그 입장이죠. 네. 후계자의 원래 원작에서는 페퍼포츠 아시죠? 기네스 펠트로. 아니요. 그래요? 외계연줄. 그 원작에서는 그 토니 스타크랑 연인 관계로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원래 비서 역할인데 연인 관계인데 그 사람이 원래 아이언맨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하거든요. 원작에서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페퍼포츠가 자기의 사업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영화를 안 찍어요. 그래서 시빌워에 페퍼포츠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오히려 뭔 사업? 자기 자기 개인 그냥 사업. 개인. 원래 근데 현실상에서? 네, 사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인물이 현실 자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니, 그분 원래 아이언맨에서 좀 그래도 중요한 역할로 그쵸. 많이 굉장히 나오시던데.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그렇게 결단을 내려버려서 시빌워에서도 로다주가 그냥 페퍼포츠랑 싸웠다,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고 안 나와요. 그 아이언맨은 자주 나오던 분이에요? 맨날 나왔죠. 아. 매편. 왜냐면 네, 그냥 옆에 그냥 네. 거의 사랑하는 연인. 그쵸. 여자예요? 네, 네. 여자예요. 아, 토니 죄송합니다. 스타크가-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토니 네. 스타크가 굉장히 바람둥인데 이제는 아이언맨에게 정착을- 정착했어요? 네, 페퍼포츠에게 정착을 한 거죠. 네, 제가 전 영웅 영화 좀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오히려 그런 로맨스나 이런 그 저는 저는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로맨스도 잘 보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기승전결 없이 좀 지루한 영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약간 뭐랄까 그 영웅 영화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2시간 내내 싸우다가 그쵸.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악역 없는 그런 거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것들 다 막 뭐 미드나잇 인 파리나 어바웃 맞아요. 타임 이런 정말 갈등이 적은 갈등을 최소화한 영화를 보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를 보고 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화를 막 천만 영화 이런 거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어떤 영화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접어보고, 그러니까 잡고. 잡고 그냥 막 재밌다고 하면 다 보고. 딱히 취향이 한결같은 네, 건 아니고. 그래서 막 엄마가 이거 보자 막 이러면 그냥 내키는 대로 가서 보는. 완전 지루하지만 않으면 진짜 영화는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영화 보다가 그쵸. 저도. 그냥 지루해도 그냥 보게 되는. 네, 저도 영화 보다가 자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전 딱 한 번 잤죠. 인터스텔라. 좀- 저는 계속 분해하는데 네. 막 그 로켓 타고 그쵸, 가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정도로 피곤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다가 거의 1시간을 자서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걸 탈 때 죄송하네요. 보고 아. 그 도착할 때쯤 일어났어요. 그래 근데 저- 저희 가족은 이렇게 네. 영화를 딱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특성상 네. 자꾸 이렇게 막 토론하는 아, 그런 게 저희도 있어요. 그래요. 막 그래서 막 좋죠. 이 그런 부분은 저랬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나 자기가 맞다 이러면서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장면이나 막 그 막 그냥 누가 죽는 장면 이런 거 나오면 잠들 때나 계속 그냥 생활하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계속 막 떠올라가지고 그런 게 막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숨바꼭질 보고 저 후유증 한 달 갔어요. 아니 제가 그날 그걸 보고 네. 며칠 뒤였나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또 엄마랑 아빠가 다 밖에 나갔는데 이제 11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2층이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 집은 좀 무섭거든요. 여기 네, 특성상. 그래서 혼자 2층에 있는데 하필 할머니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그 큰 집에 나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엄마 아빠한테. 어디냐 전화를 했는데 곧 온다고 자기네를 그럼 마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인터넷 전화라서 네. 그 왜 인터넷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전화가 안 돼요. 그걸 들고 막 너무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저희 집은 마당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어나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고 전화도 끊기는데 그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때는 인터넷 전화로 끊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뭔가 이상해서 끊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네, 진짜 무서웠어요. 전 그 후유증 엄청 오래 가서 자다가 막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의자에 제가 막
옷을 좀 막 놔서 의자에 옷을 막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막 걸어놨는데 딱 일어나서 제 방에 의자에 네. 옷이 걸려 있는데 사람 막 제가 좀 눈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검은색 망토 같은 걸 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필 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엄마를 깨워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이어서 꾼 거죠. 일어나서 본 거랑. 걔의 이름도 기억나고 걔가 누구를 죽였는데 죽인 사람 이름도 기억이 나니까 죽은 사람 이름도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 내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꿈인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 이름이랑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숨바꼭질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런 주변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안 막 이렇게 봤어요, 막 진짜. 찌르고 이런 거는 저는 경성학교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약간 정말 눈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후유증 0%. 근데 막 숨바꼭질은 막 잔인하진 않아요. 막 누구 죽이고 이런 내용은 죽이긴 하죠. 그런데 막 잔인하게 막 어떻게 죽이지 이런 영화는 아니라서 별로 안 무섭다 생각하고 봤는데 그 노래가 되게 보편적인 노래잖아요. 그 꾹꾹 숨어라 이 노래가 그쵸. 저는 좀 못 들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 그 놀이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숨는 것도 무섭고 찾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숨어 있으면 최대한 어둡고 최대한 구석진 곳에 숨어야 되잖아요. 전 혼자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또 숨으면 또 엄청 잘 숨어서 아무도 못 찾아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찾으러 왔었는데 그 숨는 것도 무서울 뿐더러 찾는 것도 무서워요. 최대한 구석 막 아무도 모르는 곳을 계속 뒤져봐야 되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저는 진짜 으스스한 거 갑자기 막 볼일 보다가 위에서 누가 나 쳐다볼 것 맞아요. 같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물 내리자마자 물 다 끝날 때까지 안 나가면 난 죽는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맞아 그런 거 있어.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막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말고 막 그냥 좀 그런 걸로 하면은 막 횡단보도 막 흰색만 안 걸으면 죽고 막 보도블록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또 밟으면 이번 건 연습 그쵸. 막 이러면서 다음번부터 막 이러면서 그쵸. 맞아요. 그 한 번쯤은 다 해본 것 네. 같아요. 머리 맞아요. 감을 때가 그렇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밤에 감을 때는 누가 일어나 있으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아침에 이제 사정상 감게 되잖아요. 저희는 아침에 감으면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도 저를 깨워주시고 머리 감고 있어 잠깐 눈 붙인다고 하면 정말 무서워서 저는 항상 깨우거든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 왠지 귀신이 자기 머리도 이렇게 내려놓고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머리 사이로 보면 거울에 귀신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도 진짜 무섭고 저희 집은 약간 화장실이 그러니까 변기에 이렇게 앉으면 옆에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층은 할머니가 사니까 할아버지랑 어둡죠.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이 다 꺼져 있으면 그 문에 갑자기 팍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캐릭터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막 피 묻은 본 적도 없는 그런 게 자꾸 떠올라서 잘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머리 감는 게. 저도 원래 머리 감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날 막 네, 엄마랑 괜히 신경 자거나 쓰게 아니면 되고. 막 자꾸 막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있다고 보고 네.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막 혼자 있어도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없고 하니까 진짜 혼자 있으면 진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 저희가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있거든요. 2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진짜 2층은 맨날 할머니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갑자기 쳐들어와도 나는 저기 갈 수가 없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쵸. 그리고 막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귀신 이야기나 막 가위 눌린 이야기 같은 거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흰색이 샥샥샥샥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뭔가 할 것 같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맞아, 이런 그런 게-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 진짜 사소한 거에서 막 퍼지는 거죠, 진짜 상상력이. 그러니까 막. 저는 아직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봐서 그 저도. 공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가 좋은 날에도 눌릴 수 있고 너무 안 좋은 날에 이제 눌린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본 걸로는 저희 이제 엄마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이들이 네. 침대에서 막 이렇게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막 잘 자기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눈을 감아도 뜬 것처럼 보인대요. 그 네, 주변이. 맞아요. 그죠? 뜬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뭔가 이건 물론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귀신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네. 눈을 절대 마주치면 안 된대요. 가위에 눌렸을 귀신이랑. 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막 그런 얘기를 한대요. 쟤 우리 본 거 같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하는 척도 하는데 절대 눈을 보면 찾아온대요. 왜냐면 이제 내가 보이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귀신 일반 그쵸.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눈 보지 말라는. 진짜 무섭겠다. 근데 얼굴을 들이면 눈을 못 볼 그 수 눈을 무조건 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순간 궁금해서 보는 순간 끝나는 거. 그쵸. 근데 궁금증이 참 큰데. 근데 막 이렇게 가위 눌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이 안 떠진다 그러면 뭔가 눈을 이렇게 뜨면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있을 것 같고 또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감고 싶은데 눈이 안 감아지니까 그래서 나 진짜 이런 얘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럽시다. 네, 여기까지 왔네요. 맞아요. 그 이게 어쩌다 가위까지 왔는데. 진짜 오늘 눌릴 것 같아서 진짜 못하겠어. 맞아요. 저희 이모가 네. 가위 누르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엄청 혼자 막 일어나려고 보통 이렇게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다고 새끼손가락 하잖아요. 움직이고 막. 그래서 막 움직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 살았다. 네. 벗어날 수 있겠거든요. 깨우면 몸이 네. 움직이니까 풀리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가 너무 잘 잔다고 이불을 다 덮어주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또 뭐 일어났다.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게 또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아는 선생님은 그런 걸 안 믿어요. 귀신을 안 믿어서 뭐가 자기를 너무 누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 코끼리 같은 느낌은 하고 눈을 떴더니 진짜 코끼리가 누르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렇지 그쵸.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맞아요. 저희 아빠도 가위는 눌려봤는데 귀신은 못 봤다고 하고요. 그냥 몸이 안 움직이는 정도지. 그 귀신을 왜 본 적은 자다가 없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나는 네, 것도 네. 누리려다 실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은데 저도 학교에서 자주 어떻게 이런 얘기 학교에서 하면 되나? 주무시나요? 안 돼요. 아니, 쉬는 시간에잖아요. 또 쉬는 시간에 잠깐. 근데 절벽이나 그냥 떨어지는 꿈 그냥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던데. 떨어지는 네. 꿈은 키 크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꿈 안 꾸다가 자다가 이렇게 내가 살짝 발작 같은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거가 들려고 하다 실패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루머겠죠. 그쵸? 뭐 다 루머일 거예요. 썰이죠. 귀신을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럼요. 안 믿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또 여름이니만큼 저희가 이런 낭량 특집 의도치 않은 낭량 의도치 특집이 됐는데 여러분도 감기를 날리나요? 왜 여름에 감기를 왜 날리죠? 제가 말이 혼나왔네요. 더위를 날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공포 영화나 오싹해지는 공포 영화나 또 뭐 그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라디오를 마쳐볼까요? 자, 어떠셨는지 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라 좀 더 재밌고 가벼운 주제를 선정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재밌었던 것 같고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이 별로 안 주고받을 것 같았는데 은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불고 해가지고 말이 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라디오 방송이고 또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고 첫 방송이다 보니 약간 뭔가 급하게 준비한 느낌이 조금 있었지만 다음에는 많은 피드백을 주시거나 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오늘은 정말 간단한 내용만 다뤘지만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러면은 별이 빛나는 밤의 첫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